벌써부터 가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 주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여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이 시간에는 해외여행 시장 살펴보고 최근에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의 또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해외여행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아웃바운드 우리나라로 맞습니다. 여행 오시는 그 관련된 거를 인바운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여행 시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석이 되면 이제 시즌이 되면 워낙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국가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출국해서 여행 소비하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죠. 네. 여행 소비하는 거를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이라고 하고 실제 이제 UNWTO에서는 1박 이상 되면 모두 해외여행 범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여행, 이제 해외 여행 시장 특징 어떤 게 있나요? 규모도 지금 계속 맞습니다.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 이제 여행 수지가 늘 적자인데 네. 그렇게 많은 요커들이 한국에 인바운드로 네. 국내 여행에서 들어와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니까 네. 실제 2014년에 이제 1,600만 명이 해외로 나갔었고요. 네. 그때 돌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관광 지출도 그때 한 22조 원을 소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저희 한국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이제 역시 일본 네. 40% 이상 정도 되고 그리고 네. 중국이 한 27%, 태국이 이제 22%, 홍콩, 대만이 한 이제 20% 정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한 15%, 서유럽, 베트남 이렇게 이제 10% 정도대 그렇게 이제 되는 식으로 이제 해외 많이 나가시고요. 그 글로벌 레포트에 좀 따르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데 이제 전 세계 이제 시장도 약 3%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면 이거보다 좀 더 높은 한 4%, 5% 정도 되는 식으로 2017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웃바운드 시장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있었던 해외 파리 테러부터 해서 다양한 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인 이제 성장 요소랑 증감 요소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제 성장 요소는 그 여행객 수가 이제 얼마나 많이 떠나느냐가 네. 자연스러운 거고 간접적인 성장 요소는 이제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사의 취향 도시 증가 그리고 이제 공항이나 면세 인프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행지 개발 요즘 네.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 새로운 여행지 개발을 여행지 보여주고 있죠.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증감 요소는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테러나 아니면 지진이나 화산재해나 이런 이슈가 있고 간접적인 이제 증감 요소는 저희가 이제 일본 많이 가는 이유도 이제 이것 때문인데 유가나 이제 환율. 그렇죠. 요즘 이제 유류세 이런 게 이제 워낙 낮다 보니까 할증료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해외 제품 서비스의 할인이나 특별한 이벤트나 축제 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유학 선호도나 여행 프로모션도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네. 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인바운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 아웃바운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념적인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보통 영업을 할 때 이제 쓰는 개념이에요. 전화가 오느냐, 전화가 받아서 외부로 이제 걸어서 고객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사실 이제 아웃바운드는 내국인이고 인바운드는 관광객이니까 아웃바운드는 이제 보통 보면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객의 해외 송출, 그다음에 홍보, 패키지, 에어텔. 요즘 에어텔이 좀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나 수익성, 그리고 이제 관련된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객의 위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핸들링 하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 오퍼레이팅이나 각종 네트워크와 관련된 호텔과 식당, 관광지에 그리고 여행 가이드가 매우 중요한 상태죠. 네.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관광 트렌드는 뭐죠?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게 이제 관광 트렌드가 막 다변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형태의 여행 상품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 이제 여행하는 모습도 이제 바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좀 시장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2015년에 이미 1,930만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에 1,600만이었는데 무려 이제 300만 이상 이제 급성장을 한 거죠. 1년 사이에. 그래서 인구의 5분의 2 정도는 누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비수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여행사들이 늘 고민했던 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네. 아이들 방학에 기반해서 아니면 휴가 시즌에 기반해서 나눠졌는데 이게 확연히 사라져가지고 3, 4, 5월이 보통 비수기거든요. 네. 한참 공부하고 신학기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작년에 12월까지 계속 늘어난 거죠. 맞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비수기 때가 거의 절반으로 네.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비수기 또
비수기 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맞습니다. 가시는 오히려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가시는데 보통 이제 주말 휴가나 공휴일 연계 여행 이런 게 이제 많아졌고요. 특히 네. 이제 1박 3일짜리 여행도 엄청 많고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추석 시즌이나 개천절, 그렇죠. 또 황금 개천절이 있는데 그래서 한 10% 정도 이때 또 증가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예측치가 나오는 이유는 올해 이제 설 휴가 때, 설 연휴 때 16%가 2015년보다 증가했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짚어봐야 할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한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트렌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고객 눈높이마다, 여행객의 눈높이마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패키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세미 패키지가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일주일 동안 매우 디테일하게 돌아보는 여행 상품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죠, 막 네. 구석구석. 세미 패키지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자기가 섞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패키지 여행이고 일부분은 아. 자유여행을 가는 네. 세미 패키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도를 높이는 거죠. 네. 고객의 선택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성 있는 테마 여행이 많은데, 네. 요새 이제 특히 재밌는 건 이제 뉴질랜드나 캐나다에 그 캠핑을 갑니다. 캠핑. 아. 네, 그러니까 캠핑 여행이 늘어났어요. 저도 이런 경우 네, 주변에서 맞습니다. 봤는데 뉴질랜드에 양털 깎으러 여행 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 목초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양털 맞습니다. 깎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을,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특히 이제 오세니아주에 이쪽에 가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전일 캠핑도 있고, 하루만 캠핑도 있고, 역시 DIY 캠핑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 그만큼 목적 개성이 그렇죠. 다양해지는 다양해지는 것이죠. 거죠. 원하는 걸. 그리고 이제 목적별 여행지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건 휴양으로는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나 야마구치를 많이 가는데, 재밌는 건 이제 좀 더 늘어난 게 골프. 네. 레저 여행이 이제 일본 쪽으로 갈 때 가고시마하고 미야자키에 이제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해는 이제 올해 2016년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디즈니월드가 개장이 돼가지고 막 이제 유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커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건 이제 크로아티아. 아, 최근에 또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조용한 안식처로 인식이 돼서 역시 이제 거기에 맞게 목적별 인기를 갖고 있고. 여기도 저도 후배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목적별 네. 이게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뭐 스페인 그 도시 맞습니다. 중에 뭐 투, 클럽으로 네, 유명한 맞아요. 도시가 네. 있다 그래가지고 네. 클럽을 맞습니다. 간다고 스페인을 가더라고요. 제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개성도 있고 또 목적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요즘에 이제 저가 항공사하고 외국 항공사의 이제 취향이 늘어나가지고 네. 항공권을 훨씬 더 쉽게 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슨 지마켓이나 아니면 네. 소셜 커머스 같은 데서 이제 급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외국 9개 LCC 저가 항공사들이 올해 이제 7월에 그 각국의 이제 운항을 늘리면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 한 24%가 증가했고요. 같은 월 대비. 그래서 이제 9,200회 이상 한 달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낀 항공료를 갖고 뭘 네. 하냐면 스몰 럭셔리 여행이 생겼는데 네. 5성급 호텔을 꼭 갑니다. 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좋은 곳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예요. 잠잘 수 있는 항공비는 곳은? 아끼고 그렇죠. 숙박비에는 아낌없이 쓰고. 쓴다.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럭셔리. 그래서 네. 스몰 럭셔리 여행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대표, 그러면 이 글로벌 아웃바운드 시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해외에서 해외 모든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로 여행 그렇죠. 가는 어떤 그런 큰 트렌드 한번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전 세계 그 아웃바운드 시장 키우고 있는 건 이제 당연히 요코고요. 네. 요코가 이제 워낙 한 12%에서 15%씩 계속 이제 매년 성장했었고, 특히 이제 재밌는 건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역시 국제 관광객은 한 2020년까지 14억, 그리고 2023년이 되면 15억,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 한 18억 정도 생각을 해서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해외 여행을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좀 커지려고 생각되는 게, 보통 보면 레저하고 레크레이션과 휴일 관광이 54% 정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친지 방문이나 건강이나 종교 쪽에 이제 31%, 아. 이제 마이스 쪽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한 15% 정도를 예상하고 마이스가 있는데, 뭔지 잠시 설명해 이게 이제 주시죠. 우리 비즈니스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람회나 컨벤션이나 네. 그다음에 사업상 그곳에 가서 이제 네. 진행하는, 그래서 뭐 바이어 계약을 맺는다든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두 이런 종류들이 한 3% 이상씩 다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특별 목적 관광이 늘어나는데, 특히 성형 미용 헬스케어 관광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중국인들이 워낙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미 싱가포르 가서, 네. 아.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네. 교육과 의료도 관광 상품이다 그래서 네. 이미 13년 전인 2003년부터 국가 전략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럼 국가별로 좀 빠르게 증가하는 인기 여행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워낙 많아서 사실 이게 네.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음식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역사와 문화,
역사와 문화가 있으면 좀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네. 가서 찍을 게 많아요. 네. 볼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인프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계절별 선호도가 또 다릅니다. 여행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가 기본적으로 강세지만 오사카가 이제 31%까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전혀 다른 곳을 가는데 규슈나 오사카나 오키나와 이런 휴양지를 많이 가고 대만은 이제 타이페이에서 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중이나 카오슝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곳들도 많이 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트랑, 다낭 특히 이제 다낭이 요즘에 그렇게 인기입니다. 그렇죠. 해변이 아주 유명하죠. 네, 잘하시네요. 다낭이 이제 한 뭐 70% 이상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비엔티엔, 중국은 이제 내륙으로 또 많이 가는데 워낙 네. 싸서 그래서 충칭이 또 이렇게 인기라서 아.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허니문이 칸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이제 하와이 말고도 중남미 차원에서 칸쿤으로도 많이 가고 신혼여행을 멕시코까지 가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크로아티아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스플리트. 아, 예, 들어보지 못한 곳인데 네. 프리모스텐 네. 이런 곳들은 워낙 이뻐서 가면은 이제 눈을 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남프랑스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또 프로방스. 재밌는 게 프로방스, 남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화가들, 샤갈이나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네. 스토리텔링 가능한 이렇게 광경, 네. 랜드스케이프 있어가지고 네. 역시 또 이것을 즐기러 또 가십니다. 네. 저는 요새 그 해외여행 어쩌다 가면 중국 사람이냐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워낙 중국 유커들이 해외 유명 그렇죠. 관광지를 다 점령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히 빨간 잠바랑 티셔츠 입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그렇죠. 중국말로. 최근에 이런 그 늘어나는 관광객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 시장 전망은 어떤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마지막 전망이 사실 중요한데 이게 보면 의식이랑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사람의 이제 가치관과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 19세부터 이제 59세까지 성인 남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네. 한 10명 중 4분 이상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나는 해외여행 가겠다. 그래서 제주 여행 가는 것보단 해외여행 가는 게 좀 더 아.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4%. 네. 네. 꽤 많은 수치죠. 그리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대상으로 해봤더니만 2014년 기준으로 1.9회 정도가 20대, 30대 여성들이 그렇게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아,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20대 남성들이 네. 해외여행을 계속 증가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2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이 역시 값싼 여행지로 중국을 가장 선호한 걸로 나타나서 특이한 부분이고요. 이제 30대가 요즘에는 이제 더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62.8%가 가장 많은 해외여행을 가는 세대로 30대 공략이 비중이 제일 높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0대 특히 여성들 아까 말씀드린 30대 여성들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바뀌는 방식인데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여행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행에 모바일 여행 핀테크도 생겼고 O2O 여행도 생겼고 그다음에 모바일 기반으로 온갖 이제 어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바일 해외 항공 그다음에 해외 호텔 관련된 예약 편수도 늘어나서 네. 이미 60% 이상 소셜 커머스에서 결제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행지가 이제 점점 다양해지는데 네. 여행지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친구. 그것도 해외 친구. 네. 해외 친구 만나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런 이제 특이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해외여행과 가족 관련돼서 이제 추천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경험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이렇게 모바일이든 인터넷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선택지를 고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권 구매도 중요한데 네. 딱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훨씬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거죠. 보통 한 45일 전이었는데 지금은 65일 전에. 그래서 훨씬 이제 이성적인 소비. 두 달 네. 전에. 예, 2달보다 조금 더 전에 네.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소셜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소셜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부티크 호텔에서 자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믹스한 DIY된 네. 다양한 여행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소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여행 마케팅을 하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공유 경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셜이 들어가서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지금 VR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점 마케팅을 공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3D로 공간을 경험한다는 느낌을 미리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외 여행 시장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